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 13억 인구한테 영어 학원 전부 불법으로 해가지고 금지시켰죠. 외국말을 못 가르치게 했어요. 지금 10억 이상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모들이 80%가 뭐 과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왜 외국어 교육을 못 시키게 하냐? 외국어를 읽으면요 쇠뇌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어만 공부하게 하고 시진핑 정치 사상을 공부시켜요. 그러면 중국이 쇠락하게 할까요? 잘 될까요? 쇠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언어는 국제 정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지금 국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쪽으로 오는데 북한 말이 대표적인 한국어가 되질 않아요. 앞으로 남한에서 말하는 서울말이나 우리가 쓰는 말이 국제적인 표준 한국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 만주에 있는 분들이 우리 조선족 같은 동포끼리 쓰는 함경도 말 있잖아요. 만주에서 우리 조선족 자치구에서 쓰는 함경도 말하고 비슷한데 그거나 저 북한 말씨나 이런 게 메인이 안 되고 우리나라 말이 메인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70%가 한문이죠. 그러니까 한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문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딱 하는 국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영어를 하는데 한문을 마스터링하죠. 중국은 변방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중심국이 되게 돼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스웨덴 사전하고요. 노르웨이 사전하고요. 영어하고 라틴어 사는데 이제 제가 바이킹 연구하느라고 바이킹 언어를 연구하는데 이제 스웨덴 걸 연구를 했는데 스웨덴 책이 좀 있는데 이건 사전이에요. 영어 스웨덴어 사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정학도 있지만은 지리 언어학도 있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언어가 많이 섞여. 그러니까 노르웨이랑 스웨덴은 나란히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스웨덴 이렇게 있고 북스칸디나비아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영국 쪽에 가까워. 스웨덴은 독일하고 가까워요. 바로 내려가면 독일이에요. 둘 다 영어가 많이 있는데 이쪽이 노르웨이 쪽이 영어가 많아요. 단어를 이렇게 내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 후예인데 이 독일 쪽에 가까우면 스웨덴 언어에는 독일어가 많아요. 영어도 있어. 근데 이 두 가지에 다 라틴 말로 돼 있어요. 결국은 언어는 강대국 있는 쪽에 단어를 수입하게 돼 있어요. 경제나 군사가 강하고 인구가 많고 하는 쪽인데 그 언어가 그냥 수입될 때는 이 언어가 통용될 때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냐 영향을 받냐로 이 문화 수출국 수입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국제적인 국가가 돼요. 중심 리더 국가가 돼요. 중국이 우리를 가리킬 수가 없고 우리가 중국은 가리켜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한문을 아는데 중국 사람은 한문만 알아. 우리는 영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생활로 영어를 많이 써요. 중국은 시골 가보세요. 영어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사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사전 단어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중국 외래어 사전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쓰는 국제 단어 있죠. 뭐 컴퓨터다 뭐다 파노라마 뭐 이런 거 전부 한문으로 바꿔 쓰는 그런 거는 점점 써도 국제 알파벳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한문은 죽어버려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논어 책을 읽으면 요즘 안 쓰는 단어로 논어가 쭉 돼 있어요. 예, 논어 원문이 있다고요. 공자가 쓴 원문 그 논어 그 자료가 내가 있다고. 근데 요즘 보는 한문이 아닌데 그거 써놨다고. 근데 읽을 수는 있어요. 요즘 쓰는 대표적인 그 단어들 함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용이 안 되잖아요. 통용이 안 되면 언어는 살아남아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지 50년 후에 크게 쓰임받는 과목이 되는지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전교조에서 학문 예측을 안 해요. 어느 학문은 죽어버려요. 어느 학문은 뛴다고요. 그러니까 랭귀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나라를 잡아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제일 힘없는 나라인데 왜 그러냐?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걸 잘하고 강대국이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하고 한국을 도와줘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육하기는 아주 좋고 일본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문을 다 써요. 일본이 한문을 다 쓰는데 일본은 영어도 많이 써. 한문도 많이 쓰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기는 어려워도 한국 사람이 일본말 하거나 영어 하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의 약점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고 귀신 단지를 집집마다 계속 올려놨어요. 그리고 북한이 열려도 북한이 축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김일성 사상으로 우상 숭배했던 게 그 자료들이 큰 집안의 가보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김일성 사상을 씻어내기 전에는 축복이 회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 중심으로 한민족 구성원이 됩니다. 전 세계 한국어 쓰는 인구가 독일어 쓰는 인구랑 똑같아요. 독일이 8천만 명 이상 쓰잖아요. 더 쓰나 그래요. 한국어 쓰는 사람이 그쯤 됩니다. 아주 큰 민족이에요. 이게 한국어가.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영어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언어 적응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 내가 노르웨이를 갔다. 근데 노르웨이는 앞으로 크게 발달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골 동네라 이거예요. 그럼 옆에 강대국 영국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죠. 그러니까 강대국 언어를 배우면은 노르웨이 사전을 딱 보면은 다 아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단어 딱 보면은 이거 라틴어 꼬랑지 어미 변화에다가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약간 사투리 같아. 내가 보니까 스웨덴 거보다 더 영어스러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거를 죄송하지만은 학생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만 하면 이 나라 사람들 이 W자 그 인쇄를 보면은 거의 영어예요, 다. 영어가 그냥 노르웨이어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 공식 언어가 영어 스페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한문인데 중국 사전, 일본 사전, 우리나라 옥편에 다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돼 있다? 세계어다, 이미. 영어는 세계어인데 영어 공부하는데 학생들 잘 이게 공부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어도 영어화되고 덴마크어도 영어화되고 김치도 한국말인데 영어 사전에 들어오고 전 세계가 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배우니까 영어 단어가 전 세계 단어가 영어라는 블랙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와 연관된 국제 언어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이 돼요. 컴퓨터 하죠. 그럼 기계어를 하죠. 근데 그게 랭귀지로 다 하면서 언어하고 수리의 구조를 다 넣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이과하고 문과가 섞인단 말이에요.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섞일 때 어떻게 하죠? 요즘 다 그래픽이죠.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 아름답게 살아야 돼. 자, 학생들 아름답게 살자.
아름답다는 기준은, 미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감각을 하면은 큰 재물이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동차도 잘 만들어도 안 돼. 예쁘게 만들어야 돼. 멋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차가 팔려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을 때 아주 멋진 디자인은 고급 엔진에다 얹어요. 싸구려 1,000만 원 자동차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디자인을 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할 때는 성능이 중요하지만 돈이 오고 갈 때는 뭘로 오고 가냐면 재정은 미학이에요. 미학.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오고 가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기 좋아야 되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물건, 색깔, 음악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창조주가 만드신 우리의 그 생체 리듬하고 본성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술이 문과와 이과와 예술과 이런 게 전부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분야가 없어져. 분야가 모든 분야가 발달되는데 쓸 때는 다 통합이 돼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뭘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잘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적성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잘하는 걸 계속시키면은 외통수로 걸려요. 그거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인간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제가 예언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잘하면은 그 아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해야지 그거 갖고 써먹질 못해요. 써먹질 못해. 그러니까 음악을 하죠. 음악을 하면은 연주만 하면 돼요. 녹음하고 레코딩하고 유통시키고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돼. 음악을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음악 해가지고 저 서울 시립 교향악단 거기 뭐 한 자리 있는데 그걸 바이올린 자기가 들어갈 것 같냐 이거요. 바이올린 전공이 수두룩백백한데 지금. 뭐 오스트리아다 독일에서 뉴욕에서 이거 바이올린 천재적인 사람들 막 키다가 온 사람 한데 자기가 바이올린 학원 다녀가지고 거기 끼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는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노르웨이 사전을 제작하신 저자가 누구신가, 전공이 뭔가 그랬더니 원자력 핵공학과 출신이야. 원자력을 공학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예요.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근데 북유럽사를 석사에서 공부해서 유럽 역사를 다 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어를 해가지고 이걸 다 꿰버렸어요. 이런 재능이 자기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르웨이 사전을 하려면은 전부 영어 사전을 다 뒤진 거예요. 노르웨이 자료가 한글로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멋지다 이분. 원자력 공학인데 역사를 쫙 공부하고 언어학을 쫙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팔리지도 않아. 누가 노르웨이어를 공부합니까 요즘? 근데 이 분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칼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책은 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게끔 우리 학생들을 키워놔야지. 예를 들어 내가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거 쭉 했어. 원전 폐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직장도 못 구해 그거. 그러니까 원자력도 알고 뭣도 알고 뭣도 아는데 통합을 하는 시대니까 끝으로 가면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양 분야를 다 알아서 적절히 조율해서 결합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전문 분야는 AI가 다 해주니까. AI가 나왔다는 건 똑똑이를 다 레이어프라고 그래요. 그 해고를 시키고 컴퓨터가 할 수가 있는데 조절하고 통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 인간이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삽질하고 그런 것도 기계가 많이 하니까 가난한 나라에선 삽질을 사람이 하지만 장비 힘든 거는 기계가 하고 머리 쓰는 건 AI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조율하고 평가하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미적 감각이 정서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정서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졸지 말고, 응?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조율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게 조율이 된다고요. 조율을 다 A 분야, B 분야 전혀 다른 분야를 조율할 수 있어야지. 조율하는 능력이 여러 분야가 따로따로 노는데 그걸 조율하는 사람한테 재정권이 와요. 앞으로. 전문 분야 예를 들어 설렁탕 집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설렁탕을 잘 끓여, 누가 배달을 잘해, 누가 뭐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지시를 하고 링크를 걸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돈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모든 재정권은 랭귀지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재정권 주게 돼 있어요. 조조를 다. 돈 문제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해놓으면은 재정을 관리를 할 때 몇 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되니까 외국어를 하셔야 돼요. 구글에 그 통역을 맡기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재정권을 어떻게 얻는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알아. 쟤는 평생 월급장이다. 딱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창작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떼돈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을 내가 거둘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예요. 그럼 내가 80%는 다 알아야 돼, 그 분야를. 모든 전문가를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기 전공할 분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싫어도 막 공부를 해야 그 분야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거를 내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도 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싫은 것도 다 해야 돼. 엄마가 시키신다 그러면 다 해. 피아노 치기 싫어. 근데 피아노 학원 가라고 하셔. 그럼 가야 돼. 공부를 하면 다 해야 돼요. 극기 정신을 학생 때는 공부 안 되고 어렵고 한 거를 그래도 해내는 걸로 극기 훈련을 하셔야지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학생들은 극기 훈련, 자기 몸에 죄성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학생들. 내 몸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참 비극적입니다. 놀고 싶은데 그게 죄야. 공부 시간에 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체력을 키우는 운동으로 노는 걸 대신하라 이거예요. 운동 중에 내가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 겸 운동으로 하고 그거를 정신력이나 체력 강화 도구로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여러 분야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 사회가 변해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대로 있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고요. 사회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돈벌이 하던 게 폐기 처분돼요. 그 옛날에 충무로 가면은 저기 스카라 극장, 명보 극장 가면 이게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 전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동네였어요. 제과점 있고. 지금 가면 다 영화 산업 망하고 인쇄업 가게 했다가 인쇄업도 다 망했어. 왜 그러냐면 다 컴퓨터가 되니까. 그리고 뭐 서라운드 뭐 이렇게 되고 비디오 되고 CD, DVD 제작이 되면서 영화관에 안 가요. 영화관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도 다 망했어. 인쇄 산업, 출판 산업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요즘 뭐 우편물 보내질 않아요. 문자 다 쳐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인쇄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냥 가보면은 썰렁합니다. 그냥 공실이 80%예요. 내가 볼 때 대충 보니까 와 3, 40년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야 서울 가자 그래 충무로 가서 막 놀러 갈 때 그래도 충무로 갔다니까요. 스카라 극장 가고 대한극장 가고 막 그 동네에서 그래도 여기는 시내다 이래가지고 한강 밑에 살던 사람들
나들이 하려면 강다리 건너가지고 거기 가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놀다가 내려오고 이랬는데, 이야, 그거 완전 창고가 됐어요. 그리고 강남을 가면 이게 서울이요. 옛날 서울 그거, 와, 스카라 극장 앞에 갔는데, 야, 분식집 빼놓고는 다 망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잖아요. 묶여버려요. 재산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활동이 묶여버려요. 그 동네에서 못 나와. 그거 어떻게 처리해 그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이사 갈 걸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민감하게 하거든. 지금 공부한 것들 다 실업자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그거 학점관리해서 성실성 보는 거지,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기업체에서 그 아이를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예? 그 저 경제학과 나오면은 은행에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ATM이 발달하면서 경제학과 나와도 금융원 기관에 못 들어. AI가 다 돌려버려 그냥. 그 유럽의 금융 강국 있죠, 금융 강국. 하루에 8,000명씩 감원해요. 8,000명씩. 그리고 옛날에 스위스 은행이 나치 독일에 돈도 갖고 가고 유대인들이 전부 스위스에 재산 숨겨놨는데 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지고 자기 재산 못 찾았잖아. 그거 꿀떡해 버렸다니까 스위스 은행이. 그리고 나치가 돈을 숨겨놨는데 나치 독일 망했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못 찾았죠. 그 나치 정부 재산도 스위스 은행이 꿀떡했어요. 그 꿀떡할지 몰랐지. 자기네가 그 찾을 줄 알았지. 김정일이가 스위스 은행에 그걸 다 넣었는데 그것도 못 찾았어. 여러분, 전 세계가 달러로 되죠. 지금 미국 정부가 스위스 정부한테 그 은행 그 마피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세금 걷는데 지장이 된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가 비밀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돈 버는 수익이 많은지 아니면 미국 정부 협조해 가지고 전 세계 달러 패권에 합세해서 이익이 많은지를 계산하니까 미국한테 붙는 게 이익이 되니까 지금 스위스 비밀 계정을 풀어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국가보다, 웬만한 국가보다 부자인 그 초재벌들이 재산은닉 장소인데 그걸 비밀 해제시켜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 대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망할 때 대비해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될 때 한국이 그거를 머리 역할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국제적인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슬슬 해야 돼, 빡치게 해야 돼요. 빡치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시대가 막 변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툴이 있어요. 그건 전문가들 쭉 이렇게 선각자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 그 사람들 것만 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를 내가 또 알아내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여러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미스를 안 해요. 근데 한 분야만 미치듯이 연구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일꾼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셔야 돼. 자기 전공을 하면 사회가 써주냐 10년 후에 폐기 처분돼요.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80% 정도 다 소화를 할 정도로 공부하는 건 쉬워요. 자, 세계적인 전문가와 비세계적인 전문가, 그 다음 사람하고 차이는 2, 3%를 아냐 모르냐예요. 대부분 중요한 거는 대부분 95%는 공유를 하거든.
제가 이제 카메라에 관심 많은 카메라가요. 후진 렌즈에서 좋은 렌즈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좋은 렌즈에서 아주 좋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렌즈 100만 원에서 살짝 좋게 하는데 1000만 원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좋은 거에서 더 발전시키는데 그게 비용이 10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 인생에 다 들여가지고 그거를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1인자들의 모든 내용을 80%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분야를 다 알아놓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할 게 오부지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 올해일을 받더라도 시험 기간에 선배들이 준 족보를 달달달달 외고 수업 시간 열심히 참석해서 올해일을 맞으려고 애쓰셨지만 평상시에는 경제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를 넓혀야 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 운전도 따고 뭐 운전 면허도 따고 이러면서 쫙 하니까 저기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전공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인데 여러 분야를 자기가 하질 못해. 그럼 판단이라도 해야 되는데 판단하려면 알아야 돼요. 전문가가 뭘 얘기하면 8, 90%는 완전히 그냥 장단을 맞춰줄 정도로 그거 하려면 용어를 다 알아야 되고 다 외국어입니다. 전 세계가 통용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말은 없어지고 한국말이 많이 신조어인 국제 언어가 한국말화되는 게 많아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전문가들 그 세미나가 호암 아트홀에서 열려서 수십 년 전에 제가 호암 아트홀에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왜 갔냐?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세미나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가지고 컴퓨터를 막 돌리면은 컴퓨터였지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수십 년 전 당시에 최고 전문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슨 뭐가 접속하는 게 생긴다 이러고 하는 걸 호암 아트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첨단이다 이래서 배우려고 가서 내가 호암 아트홀 딱 앉았는데 강의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서. 왜냐하면 컴퓨터 용어로 시작해서 컴퓨터 용어로 끝나지 한국말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밖에 없고 핵심적인 거는 한글이 안 나와. 그렇다고 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데 영어 단어도 안 나와요. 그게 전부 컴퓨터 용어야. 그러니까 밥만 먹고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입니다, 입니까? 이런 것만 한국말이고 다 이건 영어도 아니야 이거. 그 분야의 전공 용어가 일상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데 탈북하신 분이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저기 중국 조선족 목사님 모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설교하시죠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쫙 듣는데 초청한 나도 못 알아듣겠고 교인들도 못 알아듣는데 뭐만 알아듣냐 합니다 이것은 그 시작 거 끝만 알아먹지 중간에 거는 분명히 저건 한국말이야.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분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남한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지식이 빨리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라틴어에서 나오거나 뭔가 선진국인데 그 약간 배우기가 어려운 영어가 아닌 다른 단어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단어하고 보통 명사하고 구별하려고 이게 예를 들어 그
그 노르웨이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사전을 갖고 나왔으니까 노르웨이어에서 딱 띄잖아요. 예? 그럼 아무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선진국인데 딱 띄어서 튀는 말인데 못 알아먹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는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몇 개가 없어요. 오늘 그 칼라 프린터 그 잉크 3가지 잉크만 있으면 섞어가지고 청천연색 전 세계 온 세상 모든 색깔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노랑, 파랑, 빨강 3가지만 혼용을 하면 모든 컬러가 다 나와요.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영어고 한문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중심 언어예요. 그것만 조합을 하면은 뜻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몇 가지 그 3가지 색깔 조합하면 모든 컬러가 되듯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들이 있죠. 그거를 A학점까지는 몰라도 B학점 맞을 정도로 4년제 졸업자가 전부 공부를 할 때 A학점을 맞더라도 나는 이과인데 문과를 B학점 정도는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놓는 시기가 대학교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놀고 앉았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느끼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흰머리가 나는데도 너무 바뀔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대학 교수님들 의지해서 하진 않아요. 나 자체로 세상을 분석하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공부만 해도 안 되고 성경만 알아도 안 되고 세상 것만 알아도 안 돼요. 문과만 알아도 안 되고 이과만 알아도 안 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대학생이 서클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전공은 A학점을 다 받으면서 평소에는 다른 걸 다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 성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적응하는 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는. 호기심이 많으면은 그 분야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잘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발전이 돼서 도움받는 분보다 도와드리는 학생들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편을 옛날에는 저 한문 옥편만 썼어요. 또는 중국어 옥편. 근데 이제 옥편이 옥편, 중국어 사전, 대만 사전, 일어 사전 4개국 한문이 발음이 다 다른데 발음이 전부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 발음까지. 이런 거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신 분은요 상당히 뭔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하고 어느 분야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좋은 점수 맞으세요. 근데 대학교 가면 전공하는 게 아니고 전공은 올해일을 다 맞아. 올해일을 다 맞아야 돼. 올해일을 다 맞으려면 자 학생들 미리 공부해서 다 알아두고 수업 들어가자. 그리고 올해일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자면 학습 능력이 탁월해서 딱 보자마자 암기할 수 있는 암기력을 키워놔야 돼요. 암기력을 키워놔야 돼. 예.
할렐루야. 이게 비장의 무기. 그러니까 이놈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 왜 너무 긴 걸 사셨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오부지게 긴 걸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은 이렇게 올리기가 힘드신가 봐. 이거 팔이. 근데 나는 드는 거 힘든데 연세 많으신 분은 이렇게 배만 딱 줘도 이게 턱에 딱 오니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해봤어요. 예. 근데 이거 이광재 교수님한테 해드리려니까 너무 좀 튀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거 했는데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공부가 쉬워져요. 그리고 날라다녀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는요 어느 정도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으면요 그냥 날개 달린 듯이 다 공부가 쉬워져요. 쓸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게 고비가 뭐냐면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언어를 많이 익혀야 돼요. 특별히 석사 박사 준비하는 좋은 자리 가려면 학벌을 따져요. 왜냐하면 회사 규정이 학벌이 무슨 학벌 이상 석사 이상 박사 학위 이상은 이 소장짜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학사 학위는 소장을 못해요. 근데 경제연구소 소장을 하려면 무조건 박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연구소 소장하려면 무조건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 어릴 때 그 의학 박사 받으실 때인데 그 당시에는 박사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모질라 가지고 그 의사 면허 받고 전공의 레지던트 해가지고 전문의 따 가지고 개업하면 돈 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난한데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박사를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 따시면서 수십 년 후에 얘기하신 거예요. 박사 쓸데없이 땄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괜히 의학 박사 따느라고 학비 들고 애들 키우는데 돈 없고 달동네에서 살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괜히 땄다고 그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의학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조퇴하고 아버지 학위 받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1반 김복순 선생님한테 내가 아버지 저기 박사 받으시는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때 그거 조퇴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꽃다발 저기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졸업식에 간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어린이 감기 환자 고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 있어.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친구가 정부의 높은 청와대의 어떤 아주 뭐 핵심 브레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정부에서 높은 자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그거를 할 사람이 자기 측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거기 앉아요. 또 빽이 있어서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박사를 받은 것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몇 년 있으니까 또 잘리시더라고. 대통령이 바뀌면 잘려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사회적인 어떤 일, 그러니까 동네 뭐 꼬마 어린이 감기 환자 고치고 이럴 때는 그 사회 활동이 필요 없고 그냥 일만 하시면 돼요. 감기 환자 주사 놓고 뭐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박사학위를 딱 받으니까 친구가 막 갑자기 출세를 하니까 뭐 정부 일을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 친구가 있으면 좋죠. 높은 사람은 자기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해주면은 좋잖아요. 자기 관련된 주변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뭘 사회 활동할 때는 이게 노력이 아니고 그냥 간판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박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또 지면 안 돼. 대학 가면 다 자기 자식 대학 보내야 되고 박사 따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박사 학위는 따놓고
엉터리 박사라도 다 박사를 따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박사학위를 딸 수 있으면 딸 수 있을 만큼 실력은 갖춰놓으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돈을 내야지 줘요. 학비를 내야 줘요. 그러나 실력만큼은 박사학위급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려면 석사학위랑 뭐가 달라요? 석사학위에서 공부하는 걸 그 분야를 더 연구를 하는 건 또 더 자세히 하는 거지만 외국어 실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박사급은 뭐예요? 여러 외국어를 다루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연구를 혼자 독립,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해낼 수 있어야 박사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외국어 실력이 없는데 모든 전공이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를 못해. 그러면은 그 자료를 논박을 하고 막 이래야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이공계도 박사가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외국어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문과도요. 수리 쪽으로 자꾸만 가니까 이게 문과도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가 싫어. 이거 두 가지예요. 호기심이 없든지 그러면은 호기심을 넣어주면 돼요. 나는 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게으르다 이러면은 내가 호기심을 준다고 그게 되질 않아요. 게으른 거는요. 아이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6시 이전에 일어나서 10시간 공부하자. 기본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는 좀 쉬어도 돼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입시 경쟁하는 애들에 비해서 게으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홈스쿨링 한다. 뭐 좋아요. 고등학교 안 다니고 빨리 대학 가고 좋은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은 좋은데 게을러. 그러면은 버림받아요. 그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그래도 안 돼. 신앙이 좋으면 실력까지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를 잘하면은 독일어, 스웨덴어 사전을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영어하고 스웨덴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하고 스웨덴어가 이렇게 돼 있고 한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보더라도 다 하려면 영어로 다 전 세계 스웨덴 자료를 보려면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읽어야지. 그 한문을 알아야지. 동양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국제화가 되죠. 그러면은 미국의 모든 그 세계적인 대학에서 그 장학금 받는 사람은 다 인도 사람이에요. 고소득자리는 다 인도 사람이 먹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 왜 그걸 다 먹냐? 인도 사람은 영어를 공용어로 해요. 근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 뭐 이게 경시 대회 가면은 인도가 다 1등이에요. 아기 때부터 구구단 20단을 외워요, 다. 그 랭귀지는 4개 언어를 공부해요.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4개, 5개 언어를 해야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어만 해도 가는데 인도에서 대학 가는 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도 대학 나왔다 이러면은 무시하는데 인도에서 대학 나오는 게 무지무지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딱 붙이니까 실리콘밸리나 저기 소프트밸리에서 영어 실력이 좋은데 수학 천재들은 전부 동양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국 사람만 하는 그 일을 주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애를 하지 마. 자기를 준비를 쭉 시켜. 그래서 에티켓이 있는 신사숙녀가 되시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보면은 여러분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게 자기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혼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래야지, 연애질에서 자기 배필감을 꼬시려고 하는 짓거리를 해요. 대학교 가면.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자기 인생을 딱 맡기려면은 꼬신다고 그게 꼬셔지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자기 배필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연애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정성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격이 안정적이려면 꾸준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버티고 절제하고 이런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런 안정된 성격이 생기는 거지. 놀러 다니면 성격이 이렇게 안정화가 안 돼서 감동적인 한데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침착한 그 태도나 논리적인 거나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사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으로 하면은 좋긴 한데, 이 학생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것도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각 과목에 점수 올리는 건 학원에서 올리는 테크닉을 아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각 전문 과정의 그 학원 원장님이 아니야. 토익 원장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토익 점수 올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크게 보자 이거예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한문을 알면요, 일본 가서도 다 내용이 뭔지를 간파를 할 수 있어요. 일본의 대학 도서관 가면 좋은 책은 다 한문이 들어가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을수록 전공 도서나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한문을 공부해서 중국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과학 도서를 다 읽으려면 한문을 공부할 때 이게 일본식 발음 알기만 하면은 일본 과학 도서를 다 읽는 거예요. 한문을 공부하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역사 왜곡하는 거 다 알 수 있고 중국 사람들 그 정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어를 그냥 다 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다 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3개 국어, 4개 국어냐 이거예요. 같은 언어지. 그러니까 한문은 한국말이고 일본어도 한국말이고 중국어도 함경도 말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그냥. 중국 발음을 딱 보면은 그게 북경어 쪽은 광동어와 다르게 한국말하고 아주 유사하단 말이에요. 북경어는. 근데 북경어가 지금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로 소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문 공부를 하되 중국말하고 일본말을 같이 외우시란 말이에요. 한문 공부를 할 때. 한문 등급 시험 맞는데 1급, 4급, 5급 이런 거 따는데 중점 두지 말고 좀 더 글로벌하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한문을 한번 공부할 때. 그러니까 글로벌한 책으로 외우셔야 돼요. 한문 그거 하면 한문밖에 몰라. 중국말도 못해 그거. 한문을 해도 일본말도 못 읽어 그거.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한문 교육. 한문 교육기관 돈 벌어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세계적인 일을 실제 딱 할 때 대비해 가지고 폭을 넓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어를 해도 되는데 이걸 쭉 보니까 영어하고 라틴어하고 많이 섞여 있고 독일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근을 보니까. 그러면은 노르웨이에 전공을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좁게 인생을 하지 말고 넓게 잡으면서 좁게 하는 거는 80%까지만 공부하시면 된다. 대충.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학위를 꼭 딸 필요는 없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들을 쭉 읽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음악 지식을 가지려면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쓰레기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부하면은 그 분야의 20%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최신 책을 공부하셔야지 70%, 80%까지 커버링이 돼요.
절대 대학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 분야의 20%밖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 교과서 중심적으로 출제한다 그러면은 더 어렵게 낸다고 믿으시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녀로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처럼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 회개시키고 이런 일을 해도요, 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 설득하기가 쉬운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전달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면은 사회 활동을 안 하고 자기 전문 분야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풍성하게 재미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이거 말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자,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제하시는 분이 어느 쪽으로 출제하는지, 또 이 분야를 공부하면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그러면 그 전공을 하면은 그거를 취직을 하려고 그러냐? 취직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지를 보고 취직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취직을 할 때는 돈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치 않고, 그 사람이 돈을 문제를 일으켜서 다 돈 문제거든, 직장 문제는. 그러니까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냐, 그 전공은 알고 있지만 돈과 사람 관계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지를 보고 취직을 시킵니다. 경영학에서 그 반드시 취직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얘가 전문가라서 취직을 시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그 사람한테 사람 맡길 때 문제가 안 생기면 취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 문제라다. 그러니까 취직이나 돈 버는 것도 전부 돈 문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요 급이 있어요.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마음을 읽어서 자기도 편하게 잘해줘야 자기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순종. 계속 사람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 이르냐면, 잘 들으세요 학생들. 시켜놓고 부려먹는 사람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애들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네네네 이런 마음을 읽어버려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이 엄마 아빠의 네네라고 순종은 안 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요. 그 똑똑해 보이죠. 근데 마음은 못 읽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하고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은.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야 돼. 중요한 거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그게 종교 장사하는 걸로 비치지, 불신자가 볼 때. 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불신자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하면 그 꼬라지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도요 어리석은 자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주고 이타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타적인 마음은 순종. 자, 따라하세요. 남을 이롭게 한다. 이타주의자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자에게 복종한다.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한테 복종한다. 이 보호자는요 무서운 느낌을 줘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은 안정감을 줘요. 이 두 분한테 다 복종해야 돼요, 학생들. 자, 이제 마귀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봐.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요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지? 요거 쟤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지? 요거 쟤요. 그리고 엄마요, 아빠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 안 돼. 분명 거의 다 잘해주시는 분은 좋고 나머지는 무서워. 두 분 중에 다 정서가 그렇습니다. 한 분이 야단치는 역할을 하면 한 분은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 중에 꼭 그래요. 그 역할이 있다니까. 예, 한 분이 달래주면 한 분이 야단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아기들 낳아서 키워주시면. 그러죠? 예. 그래서 무서운 분에게 복종하고 잘해주시는 분한테 복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무섭다 그러면 왜 그래요? 전쟁하실 분이니까 저분 밑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야 거기 왜 있어? 이러면 위험하니까 거기 있지 마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복종해야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 엄마 아빠는 이게 자상하게 얘기를 안 하실까 그래요.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독심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마음을 읽어서 마음을 읽는 사람이 센스가 있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지 다 보는데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사장님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려면 순종. 자, 따라하세요. 영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 순종은 누구한테만 하냐? 모든 사람한테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한테만 순종하면 돼.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분.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한테만 그냥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적응을 해야지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부리고 시키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데 거부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면서 하는 애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하고 그거 시키고 부리는 사람 알아냅니다. 다. 무엇을 시켜도 아무 정신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아래 부하가 있으니까 부려먹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말을 할 때마다 하기 싫은데 느낌이 약간 내면서 하고 이게 5시 퇴근인데요 이러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인간관계가 불편해져요. 을의 위치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밖으로 나온다니까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드려도 복종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뭘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래야 사람 마음을 그냥 간파를 해요. 아주 숨겨져 있는 의도나 이런 걸 안다고요. 제가 전도사일 때는 그래도 신령했어요. 내가 청년부 하는데 무슨 죄가 있는지 보여 그냥. 그리고 내가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죄송하지만 이런 분이시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하철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지금 하는 일 그만두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그러고 다녔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센스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뭘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았다니까 거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기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아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 사건이 나중에 생기고 아기가 그때 생겨요. 예. 그리고 어느 때는 저가 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더 저기 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신디 제이콥스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언 훈련서거든요. 그거 읽으니까 나한테 있는 은사가 그대로 신디 제이콥스한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알았어요.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언 은사가 와 있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 책이나 비레몬 책을 아주 편하게 읽어요. 왜 나도 그런 사역을 쭉 했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학문 분야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이게 뭐 학위가 있어야 어느 위치에 장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실 때 그 뭐가 결정권이 있죠. 그 결정권이 있는 자는 욕심이 없고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리에 딱 앉을 수가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장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만 끼치면 돼요. 목사님은 무슨 장자리가 없어. 예. 그렇지만 어느 장자리에 앉으면 그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할 때 영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금 30년 전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키우는데 그 유치원 때부터 유대인들은 한 그 3, 4개 언어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 4개 언어를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하면은 성경이 무섭습니다. 이거 성경 독해를 하잖아요. 못 읽는 책이 없어요. 못 읽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못 읽는 경우는 있어도 문법이나 해석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건 없어요. 성경 해석은 되는데 다른 거 문법 해석 불가능한 건 존재 안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시편 23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거 다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언어로. 그러면은 이게 그 외국어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어 어렵지 않게 공부를 쭉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외국어를 쭉 공부하면은 과학이 기호로 돼 있는데 어렵지 않고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는 애들이 과학 잘하고 과학 잘하면 외국어를 상대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호로 돼 있거든요. 언어 약속이라. 그래서 과학이 어렵고 외국어가 어렵죠. 외국어하고 과학 잘하면은 다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데 과학을 먼저 하냐 틀린 거예요. 외국어부터 해야 돼요. 왜? 인간 머리가 아기 때 외국어를 금방 배우게 돼 있어요. 과학은 약간 나이가 든 10살 이후에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미리 외국어를 10살 전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만 해놓고 10살 이후에 과학을 하면은 그 즉시 그냥 알아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한꺼번에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도 옛날엔 단어장 보고 외웠는데 이제 사전을 그냥 다 외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우는 습관을 가지니까 시간 없을 때 그냥 사전이나 외자르고 1페이지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A 딱 외우죠. 그러면은 바쁘면 어떻게 해? X, Y, Z는 단어가 없거든. W. 그럼 뒤에서부터 왜? P, S, T, C, O 이런 거는 단어가 무지 많죠. 그러면은 그건 며칠에 걸쳐서 외워요. 예. 그렇게 이제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되는 나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기억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몸은 쇠해지는데 이 정신 세계는 계속 내가 20대 30대 코피 터지면서 공부할 때랑 비교가 안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안정된 대형 교회 자리가 있었는데 안 갔어. 난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고는 교인이 없으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발이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돈 따라가지 않았어. 생활 안정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 가족은 검소하게 지내지만은 도움받지 않고 살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고 살아요. 그럼 되지 뭐 목사가 뭐 부자로 살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시켜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으려면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시간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있어야 시간이 확보되는 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개척교회 해가지고 가르치고 혼자 다 나팔 불고 장구치고 그런 거지. 능력이 없으면은 자유가 보장된 자리에 자기가 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 시키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야를 이해를 하고 쭉 이해를 계속 넓혀가면은 사람 이해를 더 하지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보고 옛날에 하던 사역 요즘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분야 다 아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분야 더 연구해서 나 발전시켜야지. 내가 유명한 뭐 부흥사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못하는 사역을 내가 해야지. 도와드리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외국어 마스터링 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애들도 좋지만은 나도 좋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는 6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그게 직업으로 하려면 6년 정도 하면은 배울 걸 다 배우거든. 그럼 나와가지고 자기 가업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업을 일으킬 때 옆에 가게하고 뭐 저기 경쟁하게 됐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걸 해야지. 그러면은 구성 요소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알고 알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제가 돈을 찾거나 그 돈을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니까 내 말에는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머리를 굴리질 않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니까 뒤에 뭘 꿍꿍이를 갖고서 사는 의식 자체가 존재를 안 하니까 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믿게끔 내 의식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단순화가 되니까 단순해서 정직한데 똑똑해. 그러면 다 믿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도요.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뭘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공부를 집중해서 딴 생각 안 갖고 집중력만 있으면 정직한 어떤 그 의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믿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하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그게 듣는 분한테 신뢰성을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 집중도가 신뢰도를 끌고 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가 정직하게 산 만큼만 표시하고 믿을 분 믿으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은 신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람을 안 사겨. 근데 목사님 얘기는 다 믿어. 이거처럼 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 뭐를 할 때 자꾸만 수단을 걸어서 날 믿으라고 막 꼬시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내 걸 믿으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을 안 사귀고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믿어요. 그러니까 내 설교에는 밑에 디스하는 댓글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아니 물론 있어요. 가끔가다 싫어요 누르고 뭐 이런. 근데 그건 고의적인 거야. 시작하자마자 싫어요 누른다니까. 근데 그 일단은 이 자기 칼라가 분명하면은 자기를 믿는 분은 확실히 그냥 믿으니까 무슨 뭐를 다른 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자기가
열심히 뭐를 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멘탈을 갖거나 정신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믿는다니까. 다 그냥 믿어요. 그냥. 학생들 그랜드 캐년 갈라다가 못 갔잖아. 근데 내가 갔다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이렇고 막 이러니까 믿었잖아. 근데 내가 실제 그 박사님들이 70년, 60년 동안 연구한 거를 나는 그 박사님들이 인생을 50년을 걷다 바친 거예요. 아니 그랜드 캐년 그 지질학 연구에 50년을 바쳤다니까. 죽어가면서 남긴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 인생 다 바쳤는데?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생 다 바쳤는데 그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출판했겠냐 이거예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팩트가 분명하니까 그냥 읽자마자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치 블렛 박사 몰라요. 세계적인 지질학자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블렛 하츠인가? 얘가 하츠. 이름도 까먹었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성격을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믿게끔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그분의 인생 자체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여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해서 여러분이 믿어요. 사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하니까 믿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친척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캐나다에. 백신 맞지 말라고. 그랬더니 친척인데 참 선지자를 고향에서 못 알아본다고. 바이든이 맞으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을 믿어 나를 믿어 이러면 그래도 저 바이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역시 사촌 동생이나 동생들은 내가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동생 말을 듣겠냐 이거요. 동생 말을 대통령 말을 듣지.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생활하던 것만 알던 사람은 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성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걸 보신 분은 내 말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친척보다 성도님들이나 저 주변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나를 더 믿어요. 친척보다. 예. 친척들은 나 어릴 때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죠. 예. 내가 활동하는 거 바빠가지고 본 적도 없고. 그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의해서 신뢰성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 철저히 해야 되고 공부를 철저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더 심각하게 폭과 깊이가 더해지려면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킬지를 이 분야와 저 분야가 전혀 다른데 이게 연합이 될 수가 있다. 30년 후엔 이게 두 분야가 접해진다. 그러면 이 접속될 거를 30년 전에 미리 예측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끝난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달라스고 첫 번째가 휴스턴이잖아요. 달라스는요 두 번째 도시인가 그러지만은 이 옆에 포트워스라는 도시까지 합치면 제일 큰 도시 비스무리하게 돼요. 근데 원래 포트워스에 F-35, F-16 공장이 있잖아요. 텍사스에. 미국 군수업체 공장은 텍사스에 많은데 달라스 근처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처음엔 크지는 않았어요. 두 도시가 전혀 다른 도시였어요. 전혀 다른 도시야. 근데 서울이 커지고 대전이 막 커지다가 대전과 서울이 붙었대 봐. 그러면은 그 시골 땅을 먼저 점령을 한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달라스 옛날 도시나 포트워스 옛날 도시보다 이게 커지다가 나중에 중간에 신도시가 된 건 초첨단 산업이 들어오면서 더 비싼 땅이 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LA 디즈니랜드를 딱 가죠. 그 호박 포도밭이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1950년대 그거 저기 설립하려고 그럴 때 그 포도밭하고 호박밭이었는데 LA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지. 그건 약간 강원도 지역 비슷하게 완전 외곽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근데 이게 막 샌디에고도 커지고 LA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게 그냥 무지무지 비싼 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디즈니랜드 땅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났어. 개발이 다 끝났어. 지금 포트워스 달라스 가운데 얼빙이라고 그러는데 거길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강남 땅보다 비싸요. 쉽게 말해. 달라스보다 비싸고 포트워스보다 비싼 거예요. 왜냐? 두 도시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비싼 도시예요. 근데 그게 농촌이었어요. 잘 보세요. 학문 세계에 미개발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걸 띄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분야가 쭉 자라면은 두 분야가 쭉 자라다가 접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거기에 미리 가서 그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가서 예를 들어 그 어느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가 있는데 이게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냐? 비행기 만드냐? 이게 기계공학이 우주선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주선까지 연결된다고. 우주선까지 연결되는데 레이저 광학 기술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항공기 만드는 거하고 레이저 광학 기술하고 접목될 줄은 몰랐지. 근데 이게 접목이 된다고요. 이와 같이 분야와 분야가 합쳐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문과하고 이과가 합쳐져요. 그래서 제가 주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무조건 해놓으라고. 이과도. 큰일 난다고. 외국어 안 하고 그냥 수학만 좋아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돈을 맡길 때 계산 잘하는 사람 맡기지 않아요. 앞으로. 성격이 정직한데 커뮤니케이션 정확히 하는 사람한테 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으려면 외국어를 해놔야 돼. 언어를 잘 해놔야 돼. 문서를 잘 읽고 그걸 해야 돼요. 예? 출세하려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공부를 다 해야 돼. 5개 국어를 미리 해놔야 돼. 5개 국어에는 반드시 영어와 한문이 같이 들어가 있고 라틴어는 모든 노르웨이, 스웨덴 사전을 다 봐도 라틴어로만 돼 있고 프랑스 프랑스 사전을 보면 다 라틴어로 돼 있고 스페인 사전 보세요. 다 라틴어 어근으로 돼 있고 이태리 사전 보세요. 다 라틴어로 돼 있고 누가 얘기하는데 루마니아어도 라틴어로 다 돼 있어요. 루마니아가 뭐예요? 로마니아예요. 로마니아. 로마 제국의 정신을 부여받아 루마니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어인 라틴어로 다 돼 있다고 그게. 전 세계 학회는 다 동양에서 열려도 도쿄에나 베이징에 열려도 다 라틴어로 쓴다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중국어 한문을 완전히 해서 일어 중국어 한글을 한문으로 마스터링을 반드시 하는데 라틴어는 꼭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용은 안 해도 이거 학술적으로 다 사용하는 단어니까. 라틴어 성경 괜히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 독일어를 하세요. 라틴어를 하면 프랑스어가 쉬운데 라틴어를 해도 독일어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어는 하시면은 아주 독일이 발달된 국가라서 이제 산업 전반이나 세상 일 할 때는 독일이 전 세계 최고인 게 많습니다.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독일 사람들. 독일에서 박사 땄다 이러면 미국에서 다 알아줘요.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독일 자료를 읽어야 돼요. 영어 자료 없죠? 그러면 독일 자료 얻으면 거의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우가리더 자료를 찾았어요. 저기 중동 지역 바벨로니아 상형 문자, 서령 문자 연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가리더 찾는데 그 자료가 다 뭘로 돼 있어요? 독일어로 돼 있어요. 영어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맨날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공부하면 자료가 많어.
그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다 해놓은 인간들의 자료를 확인하려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무슨 뭐 언어학자가 되겠어요? 무슨 놈의 자료가 나와도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외국어를 잘 알아야 되지. 번역한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통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유튜브 갖고 그냥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 언어를 다루어야 돼. 누구 통역시킬 수가 없어. 번역 맡길 수가 없어. 이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예? 현장에서. 그리고 재정이 우리 학생들 30년 후에 그냥 그 방송을 할 때 바로 들어온다고. 기자 활동하거나 무슨 학자 활동할 때. 그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다 해야지 어느 단체에 의뢰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미역이나 다시마 살 때 완도에서 그냥 산지직송으로 부르잖아요. 막 양도 많고 그냥 택배로. 그러니까 도매업 다 없어지고 중간 단계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학문에서도요. 이 중간 단계 학문이 없어지고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려면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죠? 에? 지금 어른들이 더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 에? 학생들 유치원 때 승부를 걸어야 돼. 5개 국어. 이거 한문을 내가 천자문을 왜 외우는 거야 이거 중국도 아닌데. 한문을 외워야지 중국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너 한문 읽어? 차이니즈 캐릭터 읽어?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서. 그걸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 자리 다 차지해야 돼. 한국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세워져요. 중국 사람이 하던 거 전부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무장시키는 정신무장 시간이니까 말하는데 순결을 지켜야 돼요. 모든 신뢰성의 끝에 순결을 사람은 알아봐요. 성적으로 깨끗한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능력도 없네. 연애도 못하고. 요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더러운 걸 그 말로 카바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아이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도 못 해봤어. 아이고 무식해라. 이러면서 자기 더러운 거를 딱 더럽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때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자기 순결 더럽고 별놈의 음란한 짓 다 한 거를 카바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또래를 빼놓고는 위에 밑에 사람은 성적인 거를 봐요. 더러운 놈들이라도 어른들 판단할 때 순결한지 성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요. 어른들이 젊은 것들 볼 때도 성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고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할 때 그걸 꼭 하는데 그 얘기를 다 안 해요. 근데 음란한 시대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이게 순결 개념을 딱 갖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딱 왔으면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0층까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높아지는 엘리베이터가 생겨요. 이 순결을 지키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냐. 처녀 총각이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 그 무의식에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질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걸 투사를 시킨다고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는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투사를 해서 사람 평가할 때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순결을 지킨 사람은 이게 높아지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거룩히 하는 사람이 높은 신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고 결혼할 대상만 찾으시라는 거예요. 결혼할 대상만. 그리고
뽀뽀하고 이렇게 연애하지 말고 거리를 딱 두고 에티켓을 갖고 정중하게 혼담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격조가 있게끔 사람이 태도를 갖춰야지. 저 여자 어떻게 해보자. 저 남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수작을 걸 수가 없게끔 할 정도로 자기 일을 탄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품격을 가질 때 영국의 왕실 귀족처럼 품격을 딱 갖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연애질하면 왕실 이미지에 먹칠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연애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함부로 연애를 못하면 몸을 삼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명예를 추구하자. 돈보다 명예가 귀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 태어난 사람은 명예를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되고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러지만은 그것이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주의 길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명성, 돈 갖고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돈 벌려고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 대부분이 전공과 무관하게 돈 벌고 살아요, 다. 예. 국어 국문학과 나와서 국어 선생님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하시지만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선생님 되려고 교육 사대 가서 국어 교사님 됐다. 좋긴 한데 그 자리가 바늘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뻔한 자리에 들어가서 경쟁하고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 분야를 다 알아놓고 자기 분야는 확실히 해놓고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귀동냥해서 다 알아놓고 그렇게 알아 놓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해도 능숙하게 하고 즐겁게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커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두 분야가 딱 가까이 왔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분야를 딱 하면 세 분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야를 먹어버리는 거는 역사상 없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을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산업에서. 그래서 돈을 그냥 주워 담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준비를 그렇게 하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만 섬기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재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5개 국어를 띄워야 돼요. 중요 언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어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놈의 언어를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연구하는 것도 내가 이거 연구하고 일주일 뒤에 책 낼 수도 있어요. 소책자. 비교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내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십 년 공부를 쭉 습관적으로 하고 이것저것 모르는 게 없이 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얻었냐? 외국어로 성경 가리키다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외국어로 가리키면은 지혜를 받아요. 공부도 재밌고. 예. 그래서 물리학 책도 갖다 놓고 보고, 예. 농업책도 갖다 놓고 보고. 그 대학 교수님들이 낸 책이에요. 예. 그리고 불어나 영어 문장의 특징과 불문학과 영문학의 차이점. 이 대학 교수님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거 보면은 쭉 이해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되는 거는 예. 돈을 벌지 않고 자기 분야에 충성을 하니까 자기 분야에 충성을 하면은 모든 분야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돼야죠. 외국어 준비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데 대학 입시랑 대학교는 기본 공부다. 그러니까 대학교 4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학교 4년 동안
다른 분야를 다 전공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고 자기 전공은 올해 일을 맞을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사회 적응을 딱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공부하려면 앞서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토익 토플 단어 외우랬죠? 토익 토플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은 한글 성경 읽으면 돼, 안 돼? 영어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갖고 계신 성경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영어로 읽어도 돼요. 영어로 읽어가지고 계속 영어가 한글화 되도록 속도를 늘려야 돼. 영어 문장 어려워서 못 풀어요. 너무 지문이 길어서 못 풀어. 요즘은 양으로 승부해 다. 지문이 120줄인데 문제는 4개밖에 없어. 120줄을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120단어 보는 것도 힘든데 120칸을 읽어야 돼 이걸. 한 칸 해석 한 칸. 이게 120칸을 쫙 내려가면은 네 문제 결국 풀고 다시 120줄 100줄을 읽어야 세 문제 풀고. 이거를 60분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읽을 때 영어로 읽어야지. 한국말로 읽으면은 지금 공부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 괜히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읽으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글 성경 없이 영어 성경 그냥 들고 다니세요, 학생들. 그냥 영어,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유, 목사님이 한국말로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영어로만 쭉 보고 한국말로 대충 해하고 영어로 확인하고. 멋지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영사전, 아니, 한영 성경 갖고 오지 말고 영어 성경 갖고 와. 아, 또 한영 성경 샀더니 또 영어 성경 사라고. 자, 보세요. 한영 성경 이제 가졌잖아. 득템했잖아. 이건 내 거야. 그러면은 영어 성경 가지면 더 부자 되는 거지. 뭘 불만이 많아요. 예? 그리고 빨리 읽으려면 큰 책을 사야 돼. 깨알 같은데 빨리 못 읽어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게으른 놈들이 꼭 포켓 성경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길거리 전도할 때는 저기 뭐 전철관에서 뭐 할 때는 그러고 큰 성경. 그 성경 살 땐 비싼 성경. 인쇄가 아름답게 돼 있어서 볼 때 눈이 편하게 해주는 성경. 거의 비싸요. 눈이 편하게 해주는 인쇄 프린트가 출판된 거는 비싸요, 가격이. 5,000원, 10,000원 더 비싸단 말이에요. 큰 성경. 들고 다니기도 힘들지. 난 빨리 읽어야 돼. 예. 성경. 최고입니다. 예. 자, 학생들. 자, 이제, 5시가 다 되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죠? 지금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6시 이전에 일어나서 10시간 이상 공부하자.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떨어져요. 왜냐면 6시에서 6시까지 12시간이거든? 그러면은 6시 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면은 보통 뭐 화장실 가고 먹고 뭐 이래도 10시간 하면 5시에 끝날걸? 그러니까 목사님 밥 안 먹었죠? 너 일로 와봐. 아니 그냥 맨발 봐도. 목사님 배 만져봐.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여기 쭈글쭈글 해가지고 좀 들어가지. 이게 항상 요런 상태야. 밥을 안 먹어서. 요게 편안해야 돼. 알겠지? 내려가 이제. 얘가 만졌어. 네. 그러니까 나는요 장만 있지 거기에 뭐가 내용물이 없어. 근데 이게 속이 텅 비니까 지치질 않아요. 난 안 지친다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안 지쳐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지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 버티는데 안 지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안 먹었잖아. 근데 지금 해질 때까지 지금 혼자서 지금 계속 저기
저기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계속 그러는데 상당히 서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앉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배고픈 것 같아도 계속 뭐를 하면은 힘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피가 맑아져요. 병이 없어. 뭐 힘 세지는 않은데 대신에 공부하기엔 딱 좋은 거예요. 공부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안 들어. 요 단계까지 딱 가야 영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고 요 단계가 되면은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돌아가. 그러니까 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약간 초자연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요 단계까지 딱 가서 건강도 완전히 병이 없을 수밖에 없는 피가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벽 설교에 제가 금식하면 안 되고 장을 텅텅 비우기 위해서만 금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영하고 딱 붙어버려요. 이게 만지면 이게 뼈하고 등 척추하고 거의 거리가 없어요. 에? 너 더 손가락 쑤셔보면은 더 들어가. 제가 남자애니까 나 이렇게 배때기 만지라고 한 거예요. 여학생한테는 얘기 안 해. 남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배 고파도 하루 종일 일한다니까. 배 고파도. 그리고 칼슘 많이 먹고, 에? 우유 많이 먹고, 멸치 많이 먹고, 멸공, 에? 멸공. 멸치 많이 먹어. 뼈가 살이 되게 그냥 살이 뼈가 돼. 멸공, 에? 멸치 그냥. 에? 멸치 그냥 너무 멋있죠. 멸치 막 먹어서 뼈 튼튼. 제가요, 예,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막 먹여가지고 이게 기초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 커서는 이제 굶는 훈련했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니까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이 왜 배고파야지 지치지 않는다는 소리가 뭔지를 알고서. 예.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민지 보고 야, 너 밥 먹었냐? 이랬더니 밥 먹었대. 야, 밥 안 먹고 해봐. 찬양할 때 안 먹고 해봐. 먹으려면 일찍 먹어. 그래서 배가 부르면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축구 뛸 때 어떻게 해요? 텅 비고 가요. 그럼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 축구 선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날라다니는 거예요. 번개처럼 날라다니는 축구 선수 전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들어가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뛰어. 그러니까 이게 체육 선수도 그러고 영적인 것도 그러고 굶어야지 이 영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꺼리낌이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예, 뭐 튼튼하진 않더라도 병이 없거든. 병이 피가 맑으면, 그러니까 소식을 하면은 병이 많이 없어요. 소식을 하면. 근데 소식을 하는데도 이게 장이 깨끗하잖아. 그러면은 그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뭐가 병 걸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몸이 너무 단순하니까 병 걸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만들라 이거예요. 나는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이 나려고 그러니까 잘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병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력, 체력, 영력. 예. 자, 따라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10시간, 새벽 6시 이전에 기상, 매일 10시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5분만 더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학생들 오늘 정신무장 시장인데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갖게 하실 때 한 마음만 갖고 여러 가지 분산되는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어린 자녀들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